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제2장 말을 조심하라. 레슨 1. 당신의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매일 사용하는 말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은 말을 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 왜 갑자기 말을 갖고 법석을 떠느냐고? 말이 무슨 대수냐고?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밝은 미래를 설계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은 현실을 창조한다. 이 과정은 도미노처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톰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판매에 소질이 없어. 그가 그런 생각을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평생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되낼지도 모른다. 나아가 톰은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사용한다. 가령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난 절대로 판매 분야에 일은 못할 거야. 혹은 고객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싫어 라고 말한다. 톰은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남들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독백처럼 중얼거린다. 이 말은 그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데 2단계에서 불행의 가속도가 붙는다. 알고 있다시피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는가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톰은 자신이 판매에 별로 소질이 없으므로 큰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셈이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잠재의식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톰이 이렇게 믿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떨까? 그는 자신의 판매 능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므로 거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다. 판매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가 보잘것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톰은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그 부정적인 믿음에 확신을 더하며 결과적으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한마디로 불행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만약 톰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흘러 행복한 결과를 얻는다. 나아가 톰은 자신이 판매 분야에서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일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점이다. 자신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당연한 이치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사용하는데 어떻게 크게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믿음을 확신시켜주며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나는 왜 집수리에 소질이 없을까? 나는 남자이지만 집수리에 전혀 소질이 없다. 수도꼭지를 새로 바꾸거나 정화조를 고치느니 차라리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걸 택하겠다. 목공일이나 전기 수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내 아킬레스건은 바로 무언가를 조립하기 위해 방금 상자에서 꺼낸 사용 설명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이건 여기에 맞추고 저건 저기에 맞추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아니 아예 보라고 강요하는 하얗고 까만 설명서 말이다.
내게 그런 사용 설명서는 크립토나이트가 슈퍼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여러분도 아마 한때 슈퍼맨의 열기에 휩쓸렸으리라. 악당이 슈퍼맨에게 총을 쏘면 총알이 가슴에서 튕겨져 나올 만큼 슈퍼맨은 강하다. 그런 슈퍼맨이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립토나이트다. 악당이 트립토나이트를 들어 올릴 때마다 슈퍼맨은 비틀거리면서 힘을 쓰지 못한다. 나도 사용 설명서를 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간다. 아무리 설명서와 실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깨알같이 늘어놓은 설명서를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예 설명서를 팽개치고 아내를 불러 방법을 알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것은 아내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내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법 영리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죄다 타고난 집수리 기술 유전자를 나만 못 받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답은 분명하다. 나는 40년 동안 내가 줄곧 나는 기계를 만지는데 전혀 소질이 없어. 난 아무것도 고치지 못해. 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40년 동안 부정적인 말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해하겠는가? 만약 내가 나 뭐든 잘 고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왔다면 아마 난 그 반대의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어느 과학자의 말. 몇 년 전 나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타행성 생물체 탐색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과학자 켄트 컬러스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물리학 분야 박사인 컬러스는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 신호를 보내는 라디오 주파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이었다. 마치 스타트렉 속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이것은 엄연히 현실 속의 과학적 연구지만 켈러스에게는 극복해야 할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 한데 켈러스는 자신의 상태를 사소한 장애,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표현했다. 켈러스의 신체적 장애가 무엇인지 아는가? 소소한 관절염? 때때로 일어나는 두통? 그 정도가 아니다. 켄트 컬러스는 장님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그가 사소한 장애나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켄트 컬러스는 남들이 커다란 장애라고 여기는 것을 가볍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에게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할 힘을 부여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전혀 한계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두 눈이 말짱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기는 대신 조금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한번 생각해보라.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프, 긍정적인 말을 나 자신에게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하나요? 하긴 남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말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비웃거나 자만한다고 비난할까봐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왕도는 없으며 그저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선 가능한 한 자주 긍정적인 독백을 한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남이 들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셈이다. 남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말하는 데는 독백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목표를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듣든 오로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만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무런 목표도 꿈도 없고 남들이 성공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반면 남에게 자신의 목표를 말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매우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여러분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지시해준다. 찾아보면 주위에 이처럼 긍정적인 친구나 동료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상대방이 가족일 수도 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영업팀장이 다음 해의 매출액을 20% 높이려 할 때는 같은 팀원들에게 그 목표를 알려준다. 그래야 모든 팀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앞에 닥친 걸림돌을 그냥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목표를 실행하기 전에 앞으로 닥치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을 선호한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비해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 말이다. 나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현명한 의견을 내놓을 만한 사람하고만 내 계획을 의논하겠다. 만약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엘머 삼촌과 의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엘머 삼촌이 부정적인 사람이고 평생 남 밑에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 삼촌이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삼촌은 분명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만 줄줄 나열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마련이다. 그런 것도 도움이라고 할 수 없다. 말과 책임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말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즉, 여러분이 남에게 뭔가를 해내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다. 사실 나는 인간적, 사업적인 관계에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그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한 발 전진하기 위해 혹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예 퇴각로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번 주에 최소한 사흘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떨까? 주말이 되면 친구가 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볼 테니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사흘은 체육관에 갈 확률이 높다. 보다 극적인 일로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 지거지글러의 사례가 있다. 그는 다이어트를 실행해 몸무게를 75kg에서 61kg으로 줄이겠다는 결심을 했다. 당시 그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저술하는 중이었다. 지글러는 그 책에 자신의 몸무게를 61kg으로 줄이겠다는 글을 썼고 그때는 책을 출판하기 10개월 전이었다. 그는 인쇄업자에게 책을 25,000부나 주문했다.
그가 책에 그 글을 썼을 때 그의 몸무게가 75kg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25,000명의 독자에게 결심을 공표함으로써 자신을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올가맨 것이다. 그는 이미 몸무게를 61kg으로 줄이겠다고 썼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몸무게를 줄여야 했다. 결국 그는 해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목표라서 전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법은 없다. 말과 감정. 미국의 심리학자 앤서니 라빈슨은 그의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전장에 걸쳐 우리의 말이 감정과 믿음, 삶의 효율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앤서니의 철학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의 힘에 대한 그의 관찰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앤서니는 어떤 특정한 말이 우리의 감정에 끼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여러분은 화를 내며 격앙된 목소리로 감정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때 만약 격분한, 격노한, 몹시 노한 등의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생리적인 상태와 행동은 극적으로 변한다. 즉 혈압이 오르고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하며 온몸이 긴장한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 불편한, 언짢은 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 흥미롭게도 감정이 상당히 가라앉는다. 앤서니는 언짢은 이라는 말을 하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앤서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또 다른 방법도 제시한다. 가령 난 완전히 망했어 라는 말 대신 조금 손해봤어 라고 하고 정오해 라는 말 대신 덜 좋아해 라는 말을 쓰는 것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우는 말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난 결정했어 대신 난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기분이 괜찮다는 말을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혹은 기분이 정말 끝내주네 라고 말해보라. 활기찬 말을 사용하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인생 항로까지 바꿀 수 있다. 나아가 타인이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자. 평소에 나는 못해. 난 뭐뭐에는 소질이 없어. 그건 내게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분야가 있는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듣는다.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나는 평생 그런 돈을 못 벌 거야.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실패하도록 스스로 마음을 조정하는 셈이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러운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말을 한 끝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뿐이다. 다행히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신뢰 시스템을 만들 능력, 나아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첫 단계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지하는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분야, 즉 인간관계, 재정, 직업, 건강에서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인간관계. 여러분은 평소에 내 곁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거나 사람들이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라고 투덜대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셈이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은 마음이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만 끌어모으도록 스스로 마음을 조정한다는 얘기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인 말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라. 2. 재정.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나는 항상 빚을 지고 산다. 주머니 사정이 별로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 같은 말은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보다 미래지향적인 말이나 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약속하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물론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몇 년 만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면 물리적인 조건도 서서히 바뀐다. 그 첫 단계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일이다. 가난하다고 늘 한탄하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는 없다.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대개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3. 직업.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에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 같은가? 솔직히 대답해보라.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보다 더 높은 주기에 있을 거라고 말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더 높은 주기에 오른다면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책임감도 커지며 경제적인 보상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비전이 없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히 말한다면 설령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4. 건강. 말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나와 여러분이 다른 몇 명과 함께 완벽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해보자.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내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모두 병원에 실려가 식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내가 전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분명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그렇다면 내 전화를 받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틀림없이 배를 움켜잡을 것이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몹시 아픈 느낌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 내 말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 몸이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고 내가 농담을 한 것일지라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몸은 여러분이 듣는 말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빌어먹을 내 허리는 평생 나를 괴롭힐 거야 라거나 1년에 서너 번은 이렇게 지독한 감기를 앓는다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병이 들고 만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라. 절대로 통증이나 질병을 무시해도 좋다거나 어떤 병이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고통과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인간관계, 재정, 직업, 건강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치 뇌에 홈을 파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우리의 뇌는 고장난 레코더처럼 지겹도록 후렴구만 들려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 홈이 점점 깊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오래된 후렴구가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결국 똑같은 결과만 얻고 만다. 과거에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언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약간의 훈련과 주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만한 말만 골라서 사용해보라. 주위의 친구나 동료에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이 목표로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말을 사용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멋진 인생을 향해 이제 막 여행을 떠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라. 감사합니다.